개장 전 80분 오늘 장을 움직일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조정이 나온 어제였죠. 시장 특징 헤드라인으로 좀 복기를 해보면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반도체 의약품 관세 자동차보다 높을 수도 코스피 12거래일 만에 하락입니다. 어제 양시장은 하락 마감, 사실 쉬어갈 타이밍이긴 했습니다. 이미 코스피는 11거래일 연속 상승을 해왔다 보니 부담이 좀 형성된 상황이었죠. 기술적인 지표 RSI, 즉 상대 강도 지수를 좀 체크를 해보면요. 이 RSI는 단기간에 너무 오르거나 내렸는지 쉽게 알려주는 일종의 과매수, 과매도 신호등이라고 볼 수 있죠.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30 이하면 과매도, 70 이상이면 과매수라고 보는데 9월 둘째 주 들어서 70 위에서 움직이면서 시장이 과열됐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어제 시장이 좀 빠지면서 다시 이 지표도 71선대로 내려오기도 했죠. 어제 장 초반부터 반도체 관세라는 키워드도 시장에서 부각이 됐습니다. 영국 국빈 방문을 위해 떠나는 길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 마진이 좋은 반도체와 의약품의 관세는 자동차보다 높을 수 있다고 발언을 했죠. 다만 이 발언은 다소 즉흥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타협해 낮춘 것이 미국 자동차 업체에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의 답변으로 이런 발언을 내놓은 건데요. 자, 그리고 사실 반도체 관세라는 키워드는 뭐랄까요? 이제는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한두 번 언급된 게 아니었기 때문이죠. 어떤 언급이 있었는지 4월부터 현재까지의 발언을 대략적으로 타임라인으로 따라가 볼까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 4월부터 당시 기준 내주, 즉 다음 주에 반도체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종종 말을 했습니다. 8월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발언을 내놓기도 했고요. 그래서 반도체 관세가 부과가 됐느냐? 그건 아니죠. 그리고 지난 8월 디지털세 시행 국가에는 반도체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결국 자신이 원하는 걸 위해 반도체 관세를 협박용으로 사용하는 듯한 느낌도 받았습니다. 이런 논리를 좀 고려하면 어제 반도체주의 하락은 관세 우려보다는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이라고 봐야겠죠. 다음 페이지 체크해 볼까요? 큰 흐름상으로도 어제 코스피 전체 외국인 매도 규모는 360억 원대로 크지 않았습니다. 즉 FOMC도 반도체 관세도 쉬어가기를 위한 일종의 명분이었다. 이렇게 봐야겠죠. 자, 중요한 건 간밤의 FOMC였습니다. 앞서 뉴욕 특파원과도 함께 짚어봤는데요. 빠르게 핵심 포인트만 복기를 해 우리 시장으로 좀 연결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상대로 금리는 0.25%포인트 인하, 금리는 4%에서 4.25% 수준으로 내려왔죠. 빅컷, 즉 0.5%포인트 금리 인하 소수 의견도 있었는데 예상하셨다시피 트럼프의 경제 책사 마이런 연준 이사였고요. 연준 이번 성명서에서 노동시장을 좀 강조를 합니다. 지난 7월에는 노동시장이 견조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이번에는 노동시장 여건이 둔화되고 있다고 강조를 합니다. 경기 전망과 관련해서는 큰 차이가 없었고요. 올해는요, 성장 전망을 좀 올린 수준에 그쳤죠. 3월, 6월, 9월 그리고 12월 회의에는 점도표와 경제 전망이 담기는데 점도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말 금리 전망의 중간치는 보시듯이 3.6% 수준으로 추가적으로 좀 계산을 해보면 올해 두 번의 금리 인하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왜곡이 좀 심합니다. 보시듯이 저 아래 점이 하나 찍혀 있죠. 스티브 미란 이사의 점으로 추정되는 외딴 섬으로 추가 1.25%포인트 금리 인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를 보면요. 금리 중간값 현재 기준으로 4.1%대, 그러니까 동결을 주장하는 인사들도 꽤 보입니다. 연준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는 오늘 점도표 분산, 그러니까 분열이 뚜렷해서 점도표 종이가 오늘 엄청 길어지는 것 아니냐는 농담 섞인 말까지 나왔다는데 정말 점도표 분산은 뚜렷했습니다. 즉 왜곡으로 두 번 인하 전망이 나오는 것이지 실제로는 올해 추가 2회 인하 여부는 아직 모릅니다. 여기에 내년 금리 전망 중간값을 보면요. 만약 올해 추가로 두 번 더 금리 인하를 하고 나면 내년에는 한 번밖에 인하를 하지 않을 거란 전망이 보입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도 좀 보면요. 고용의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즉 균형 수준이 낮아지고 있다고 강조를 하는 등 고용 약화에 대한 우려를 강조합니다. 물가가 오를 수는 있지만 일시적일 것이라고도 했는데
다만 심중맨이었죠. B컷에 대한 공감대는 없었고 시장의 기준금리 경로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회의별로 정책을 결정하고 있다고도 강조를 했죠. 즉 명확한 금리 경로를 제시하지는 않은 느낌입니다. 자, 그래서인지 간밤 글로벌 자산 동향을 보면 좀 제자리입니다. 결과 발표 한 줄 한 줄 해석의 등락을 보였고 결국 3대 지수 같은 경우에는 보시듯이 혼조세로 마감을 했지만 현지 시각으로 오후 2시 결과 발표 전에서는 결국 크게 벗어나지는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큰 변수는 없었다는 점에서 무난했다는 평가가 가능해지는데요. 우리 시장은 FOMC 결과를 해석하면서 움직이게 될 텐데 시장이 이미 금리 인하를 좀 반영해 왔기에 재료 확정 차원에서 세론과 간밤 엔비디아 하락을 더 반영하게 될지 혹은 야간 선물이 0.25% 상승했고 어제 조정이 좀 나왔다는 맥락에서 수급의 힘을 받으면서 올라갈지는 개장 이후에 분위기 통해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그럼 애프터마켓 특징주는 안혜수 캐스터와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애프터마켓 마감 현황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 시장부터 보겠습니다. 어제장 중국 국경절을 맞아 유커 특수에 대한 기대감이 몰리면서 화장품주가 반가운 오름세 보였는데요. 한국 화장품도 정규장에 이어서 애프터마켓에서도 상승했습니다. 4.95% 강세였고요. 호텔주 역시 같은 이유로 뛰었습니다. GSPNL 1.25% 상승 마감했습니다. 또 동아소시홀딩스와 노루홀딩스와 같은 지주사들 강세 보인 점 특징적인 코스피 시장이었습니다. 이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선 투자자들은 로봇주에 주목했는데요. 며칠 전 정부가 로봇 산업 규제에 대해 손본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로봇주의 상승세에 다시 한번 불을 지폈습니다. 나우로보틱스와 제닉스 로보틱스, 나우로보틱스는 4% 상승한 반면 제닉스 로보틱스는 2.78% 강세 이어갔습니다. 한편 중국 특수에 대한 기대감 식품주로도 쏠리면서 MSC도 3.4% 상승폭을 켜낸 점 특징적이었습니다. 또 와이즈넛은 신제품인 일체형 AI 어플라이언스를 공개하는 행사를 열어 투자자들의 주목받았습니다. 이 두 종목 특징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6.08% 상승한 와이즈넛입니다. 이 신제품 발표 및 사업 전략을 공개하면서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었는데요. 핵심은 퓨리오사 AI와의 협력으로 출시한 AI 에이전트 어플라이언스였습니다. 이번 제품은 퓨리오사 AI의 고성능 NPU 칩 레니게이드에 와이즈넛의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일체형 솔루션으로 전원만 연결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해 시스템 통합 비용과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특히 퓨리오사 AI는 자사 칩셋이 엔비디아 H100 대비 3배 이상의 전력 효율을 확보했다는 점을 강조해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식품 첨가물 기업 MSC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배경에는 1,456억 원 규모의 양산 3공장 신축 투자 소식이 있는데요. MSC처럼 국내 식품 기업들은 국내 공장 증설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로 확산되는 K푸드 열풍 속에서 이 해외 바이어들은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을 더 선호하는 만큼 한국 내 생산 라인을 확충하는 것이 글로벌 수요 대응에 유리하다는 판단입니다. 특히 MSC는 CJ 제일제당, 삼양식품, 농심 등 국내 식품 대기업과 계약을 맺고 있고 해외 바이오 수출도 활발해서 생산 능력 확대에 따른 실질적인 수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다만 MSC의 주가 등락폭은 큰 편인데요. 오랜만에 반등 성공했지만 이 상승세 계속 이어갈지 궁금해집니다. 계속해서 분석 들어보시죠. 지금까지 애프터마켓 스토리 전해드렸습니다. 애프터마켓 특징주 안혜수 캐스터와 함께 자세히 분석해 봤고요. 특징주 이어서 분석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시 모닝 브리핑은 곽영훈 주식투자연구소 대표와 함께합니다. 자, 먼저 와이즈넛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퓨리오사 AI와 손을 잡았습니다. 차세대 AI 에이전트 공략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애프터마켓에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와이즈넛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고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와이즈넛 같은 경우에는 국내 AI 검색 그리고 챗봇 레거시에다가 차세대 AI 어플라이언스 출시라는 투트랙 전략을 통해서 모멘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 중기 또 리스크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보면은 뭐 신제품 출시라든가 기술 인정이라든가 정부 과제 이슈에 따라서 주가는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기적 관점이라 하면은 뭐 6개월 이상에서 1년 정도 보는 건데 뭐 해외 계획
계약이라든가 글로벌 레퍼런스 확보 여부가 주가 재평가의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리스크 관점에서 보면은 최근 몇 년 동안의 매출 자체가 상당히 좀 정체가 되어 있는 듯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 이 관련된 쪽에서의 경쟁 심화 과정 구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가 좀 변동성이 상방으로 나올 때는 일부 차익 실현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투자 포인트 측면에서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기술 경쟁력 및 구축 레퍼런스 측면인데요. 검색 기반의 어떤 그 기술이 좀 개발되고 있고 특히 다수의 이제 공공기관 대기업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최근에는 필요사 AI와 협력해서 AI 어플라이언스 를 선보이면서 기술 산업화 단계를 확장하고 있다는 측면이 굉장히 좀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흑자 지속과 재무 안정성입니다. 이 꾸준한 영업이익의 흑자를 유지하면서 공공 소프트웨어 기업 사스 기반의 반복 매출 구조가 상당히 좀 안정적이라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AI 연구 개발 확대에 따른 비용 상승의 어떤 리스크가 좀 존재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더불어서 시장 확장성인데요. 공공, 민간, 해외 쪽으로 계속 확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모멘텀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리스크 요인, 뭐 매출의 정체라든가 경쟁 심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렇게 좀 짧게 끊어서 보시는 전략이 맞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방망이를 좀 짧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주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SC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장 소비재 기업들의 상승률이 긍정적이었죠. 애프터마켓에서 상승 반전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주목할 만한 투자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이제 관련된 종목은 뭐 굉장히 많이 그 개인 투자자분들 선호하는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굉장히 좋은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내수의 안정성이라든가 글로벌 K푸드 성장성, 더불어서 신공장 증설이라는 삼박자를 갖춘 이 종목이라는 측면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이 국내 식품 첨가물 1위 기업입니다. 예, 그래서 뭐 대형 식품사죠. 농심, CJ제일제당, 삼양식품, 롯데 등 이런 기업의 안정적인 그 첨가제를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 변동성이 크지 않고요. 안정적인 B2B 기반이 강점이다라고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내수 안정성과 이제 배당 매력을 고려해서 장기 보유 전략에 적합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글로벌 K푸드 확산에 따른 성장성입니다. 이미 뭐 많이들 아시고 계시겠지만은 라면이라든가 간편식, 소스류 등 K푸드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첨가물 수요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동사는 K푸드 밸류체인의 핵심 공급자로 지속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측면이 상당히 좀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 안정적인 실적과 현금 흐름입니다. 예, B2B 계약 구조로 경기 변동 방어력이 높고요. 안정적인 매출과 영업이익 흐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배당 관점에서 장기 보유도 좋아 보인다라고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주목해야 되는 단기적인 이슈는 아무래도 공장 증설이 되겠죠. 1,456억 규모의 투자인데요. 양산의 3공장 신축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기능식품, 신소재 파우치 음료, 향료, 설비 등을 신설하고 생산 능력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건데 요거는 어떤 의미를 띠냐 하면은 신사업 진출에 대한 의미입니다. 기존에 이제 첨가물 형태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중기적인 성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공장에 증설을 한다는 측면이 해당 투자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되어서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스크 요인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첨가물
수산물이다 보니까 원재료의 가격 상승, 예를 들어서 곡물, 향신료의 수입 가격 변화 이런 부분을 체크하시면서 투자하시는 게 맞고요. 글로벌 식품 안전 규제 강화 이런 부분이 나온다면은 주가 변동성이 늘 나올 수가 있으니까 좀 체크하시면서 좀 긍정적 관점에서 투자하셔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MSC 투자 전략까지 함께 진단해 주셨고요. 바로 이어서 어제장 핫했던 섹터에서 이슈 찾아보는 시간이죠. 이슈픽 심수영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이슈픽 오늘은 중국 소비주 이야기로 문을 열겠습니다. 전일장 조현 외교부 장관이 중국과의 외교장관 회담을 위해 출국하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 방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국과의 관계 개선 기대감이 고조된 가운데 오는 29일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한시 허용된다는 점이 주목받았고요. 다음 달 초 중국의 황금 연휴가 시작된다는 점도 부각되며 관련주들이 그야말로 내달렸는데요. 카지노주뿐만 아니라 여행주와 화장품주도 빨간불 켠 채 마감했습니다. 한편 관련해 조금 주목해볼 만한 분석도 있었는데요. 한국투자증권에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과 관련해 내수 유통기업과 섹터의 수급에도 긍정적일 거라는 분석을 내놓은 겁니다. 중국 소비주와 연결될 수 있는 종목군이 의외로 다양하겠구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우선은 29일 이후 나올 중국인 단체 관광객 데이터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투자 아이디어 찾아봐야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다시 한번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 발언을 내놨습니다. 얻을 이익은 크지 않은데 자칫 화폐 제도를 흔들 수 있다며 우려를 드러낸 건데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고 해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확산을 막을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는 사실이 전해지며 섹터 전체가 2%대 약세 보였고요. 헥토 파이낸셜이 5%대 하락하며 17,130원 선에서 거래됐고 IT센 글로벌, 한컴위드, 미투온 등도 약세 보였습니다. 사실 미국에서도 지니어스 액트 통과 당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기대가 높았지만 실제 성장은 기대에 한참 못 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9월 기준 발행량은 비자 집계로 약 2,540억 원, 전년 대비 48% 늘긴 했지만 여전히 기대치엔 크게 못 미치고 있는데요. 미국 재무부에서 2028년까지 발행량을 2조 달러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운 가운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역의 48%가 아닌 100%라는 숫자가 있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국내외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의 향방을 가를 추후 관전 포인트들은 어떤 게 있을지 이어지는 분석 주목해 보시죠. 지금까지 심수연이었습니다. 이슈픽 첫 번째 내용부터 자세하게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에이펙 경주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언급 이후에 중국 소비주들 예를 들어서 뭐 카지노, 호텔, 엔터 관련주들이 좀 활발하게 움직인 상황이었는데 관련주들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맞을까요? 일단 모멘텀과 곧 실적 발표 시즌에 추석 이후에 들어가기 때문에 실적 모멘텀과 함께 좀 보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약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중국 소비 관련주는 단기 모멘텀으로서는 시진핑 방한과 무비자 정책이라 이제 이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기적으로 볼 때는 아무래도 실적 개선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관광, 면세, 화장품 이런 종목들에서 주목하셔야 되는데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아무래도 시진핑 방한 기대와 외교 모멘텀이 이 중국 소비 관련주의 투자 심리를 강화하고 있다는 측면은 확실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관련되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이제 9월 29일부터 이번 달 말부터 중국 관광 객의 어떤 무비자 입국 허용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바운드 이 관광 회복에 직접적인 그 촉매로 작용을 해서 호텔, 여행, 항공업종의 실적 개선이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을 한번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핫한데요. K컬처, K 소비 확산입니다. 아무래도 뭐 K-팝, 뭐 그리고 또 K 컨텐츠 이런 어떤 성공이 글로벌 문화 수요를 확대하면서 화장품, 뭐 푸드, 뷰티 섹터까지 소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K대현 같은 효과에 의해서도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차별적인 섹터의 접근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호텔, 리조트, 면세점, 카지노, 여행, 항공, 화장품, 멘트 다양한 업종이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벤트 모멘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진핑 방한이라든가 무비자 정책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트레이딩 전략도 유효하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을 고려했을 때 실적 가시성에 맞물리는 전략이 맞다는 거죠. 그래서 뭐 종목이 섹터도 많고 종목도 많은데 그 중에 실적이 좋으면서 실적이 사상 최대치가 나오면서 또 실적 경신 구간이고 구조적인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파라다이스입니다. 파라다이스인데요. 요번에 그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하는 것으로 해당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 VIP 수요 회복과 인천 복합 리조트죠. PCT라고 하는데요. 안정적인 매출 확대로 매출이 사상 최고치로 나올 거라는 전망이 있고요. 구조적인 성장 모멘텀에서 PCT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적자 구조였는데 요번에 흑자로 돌아섬에 따라서 상당히 좀 주목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파라다이스 주목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소비주 옥석은 결국 실적에 있다, 이런 의견 들어봤고요. 스테이블코인 이야기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트렌드인 건 맞지만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고는 제도와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서 또 한 번 신중한 태도를 보였고, 이에 관련주들이 좀 변동성을 보였는데 네. 지금 정책 이슈에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일단 그 정책 이슈에 따라서 이제 관련된 종목들의 변동성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글로벌 확산, 뭐 USDT라든가 USDC, 테더, 서클이라고 하는데요. 뭐 이자를 또 미국이 아닌 다른 쪽에서 주는 또 스테이블 코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로벌 디지털 이 달러가 계속해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전혀 우리나라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뭐 관심도가 완전히 없어진다, 이런 개념으로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좀 우려스러운 게 있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염려가 좀 되긴 하는데, 어느 정도 보완이 되게 된다면은 계속해서 관심도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미국과 달러에 대한 어떤 그 약간 우려스러움, 이런 부분들을 좀 커버를 했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쉽게 말씀드려서 미국의 그 부채에 따른 채권 수요의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또 달러의 디지털 확장판이라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은행 계좌 없이도 달러 사용이 가능하다는 측면을 봤을 때 계속해서 달러의 기축통화로서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게끔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역할을 해준다는 측면을 봤을 때는 전혀 우리가 관심을 끊을 수는 없다,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관련되는 종목들이 있죠.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헥터 파이낸셜이라든가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NHN KCP라든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증시 모닝 브리핑, 오늘은 주식투자연구소 곽영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